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제가 경남 김해에 제 원래 집에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기 밖에 지금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어머니께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래서 그거 보시느라 저는 이제 옛날에 저 남동생 우리 어머니 이제 쓰던 피아노 방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이렇게 했었는데 피아노를 되게 치는 것 자체는 재밌었어요. 엄마도 치고 남동생도 하고 약간의 경쟁심 속에서 재밌었죠. 하나라도 이제 바이엘 하나라도 번호 더 나가고 체르니 번호라도 하나도 더 나가자. 내가 더 잘 치니 못 치니 이런 약간의 경쟁 속에서 좋았는데 어느 날 이제 피아노 콩쿠르를 나가게 됐죠. 대회를 나갔는데 웬걸 가서 제가 좀 못했어요. 많이 못해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뭐 여기 지금 준최고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준최고상 최고상 정도는 받아야 그 학년에서 그래도 조금 랭커에 들어가는데 제가 준최고상 받으면서 제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좀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좀 상처를 받고 그 뒤에 피아노를 조금 이제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이었던 것은 그 뒤로 제가 대회를 나가진 않았지만 그냥 취미로 나는 계속하자라고 눈높이를 내리고 꾸준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지금으로 치면 혼공이겠네요. 그죠? 혼자 피아노, 혼피네, 현피. 어감이 좋진 않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취미 삼아 계속 했는데 멈추진 않으니까 어쨌든 대학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하고 뉴에지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래도 곧잘 듣고 조금씩 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생각 들었어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제가 단어 학습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정확성, 강박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뭔가 좀 단어를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쁘게 스펠 딱 맞게 쓰지 않으면 굉장히 좀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피아노를 취미 수준으로 내려서 이렇게 재미있게 쭉 이렇게 끌고 온 것처럼 사실 우리 단어도 그런 것이 좀 어깨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한데 뭐 이게 피아노는 뭐 그렇게 해도 뭐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큰 무리는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결국 시험 베이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피아노가 내신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영어는 나중에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경쟁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의 이제 인사이트는 가져오지만 약간 좀 다른 어떤 흐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부모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한국 훗! 자, 일단 이게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학습이란 말을 아직 안 꺼냈습니다. 영단어를 일단은 노출과 경험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노출과 경험. 즉 우리 애가 태어나서 쭉 자라잖아요. 자라면 부모님께서 일단 뭐 해주겠어요? 뭐 영상을 틀어주든 그림책을 갖고 오든 노출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노출을 시키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있겠죠. 단어가 있는데 애가 단어 보고 웃고 뭐 깔깔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림, 그죠? 그림과 스토리, 본인이 친숙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전달하는 부모님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부모님과 아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애는 영어라서 깔깔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에 있는 활자와 이런 것들이 그냥 영어였던 것 뿐이죠. 이와 같이 영어로 이제 노출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이제 그냥 알파벳 모양이라는 것들 그냥 있구나. 아마 그때 아이들은 파피루스를 보는 거 아닐까. 이집트의 벽화에 있는 파피루스 문자를 보는 느낌인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랑 굉장히 친숙한 사람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그 어떤 맥락 안에서 단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그때부터 벌써 단어를 갖고 얘를 어떻게 빌드업 해야 되지? 나중에 라이팅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벌써 뭐 한참 나간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단어가 소리나 활자가 이제 같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서 애가 좀 쭉쭉 자랍니다. 그러면서 뭐 소리도 듣고 막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취학 전과 후가 되면 부모님들 마음이 좀 더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취학 전이 되면 취학하고 나서 애가 또 뭐 사립초를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취학 전에 이미 뭐 영어 유치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유치원인데도 거기서도 이제 영어 관련해서 파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노출이나
영유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약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혹은 학군지마다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취학 전에는 어쨌든 이 단어 노출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뭔가 애가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는 정확성 테스트를 취학 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애가 완전 베이비예요, 솔직히. 물론 어떤 애들은 굉장히 뭐 또래하고 달리 좀 성숙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베이비입니다. 진짜 애기예요. 애기하고 우리말 읽기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은 박차를 더 가해야 되고 부모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어떤 훈육이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을 띄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애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미 애한테 좀 평가를 시키거나 단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쓰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애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콩쿠르를 나가는 거랑 상당히 흡사한 상황이다. 그래서 취학 전에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어 노출 요걸 통해서 애가 이제 맥락 안에서 얼마나 이해를 하는가, 그 단어 조각조각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취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도 단어 노출, 즉 다시 말해서 글이라든지 원서라든지 쉬운 원서라든지 영상 안에 있는 단어들을 노출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쌓이면서 단어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단어 노출하고 경험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아이는 문장으로 접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낱개의 단어들이 자기가 아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자기 배경 지식이라든지 맞물려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파피루스 문자처럼 막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취학 후에 사실은 혹은 뭐 취학 전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하면 좋은 것이 사실은 이제 파닉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계속 뭔가 학습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단어 노출, 사실은 이제 많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듣기라든지 어떤 이런 간접 읽기를 통해서 많이 노출됐던 것을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보면서 나 애플 아는데 애플이 요거로 됐었군. alligator. 그래서 이미 파닉스를 하기 전에 apple이나 alligator 같은 어떤 단어들의 어떤 많은 노출, 즉 경험의 조각들이 있음으로써 파닉스 하면서 그걸 다시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도 이 규칙으로 하니까 읽혀지네 라는 것이 되는 거지 아예 뭐 이렇게 맨바닥에 헤딩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역시 아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 그렇죠. 전에는 상형 문자처럼 보였던 것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략 이렇게 읽겠군이라는 이제 about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 애가 알게 되고 어떤 걸 읽어도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럭저럭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3학년 전에는 파닉스를 통해 가지고 익히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파닉스를 익히면 가벼운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이제 알던 것을 확인하고 그걸 재차 한번 써보고 해본다. 이 정도 수준이면 좋습니다. 그러면 친숙하고 내가 좀 알던 거에 대해서 애가 확인하면 영어 얼마나 쉽다고 생각했어요. 나 alligator 원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였네. alligator, apple. 쉽네? 애들 이제 어깨에 이제 햄버거 막 올라가는 거예요. 햄버거. 그런 상황에서 워크시트라든지 이런 거 쓰면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가 돼가지고 애가 이제 단어에 대해서 경험치가 약간의 학습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3학년쯤 되잖아요. 교과서가 나오고, 그쵸? 교과서가 나오고, 애가 이렇게 그 안에서 수행평가 같은 거 보게 되면 약간 쓰고 이런 것들도 또 발생하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발생되면 사실 집에서도 또 명분은 있죠. 너도 점점 잘하고 있고 너도 그동안 영어 잘해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거 공부식으로 더 해볼까? 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게 미니멈 최소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하신다면 교육부 지정 800단어, 보통 외래어까지 하면 1000단어까지 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목록 같은 거 이제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미지라든지 단어들 이런 거 좀 학습을 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쵸, 파닉스도 좀 했었고 경험도 많이 해가지고 자신감도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학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주어진 양을 이제 공부를 한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일주일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 좀 더 학교에서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시험을 해볼까 라고 집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그게 좀 힘들면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시키는 것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러지 않고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것이 좀 빅픽처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그냥 취학 전에 혹은 취학 후에 바로 어떡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학원에 보내서 바로 정확성 테스트의 바다에 빠뜨리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전, 그리고 3, 4학년 때까지는 정확성 테스트에 대해서 이 정도 약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한 상황에서 집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의 성향과 맞는 학원, 기관에 보낸다 라고 하면 저는 오케이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3, 4학년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학습으로 쓰였던 테스트, 정확성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는 사실 좀 위험하다, 뒷감당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는 단어 경험, 그리고 단어 노출이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님만 사실 불안할 뿐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정도를 취약하고 이제 한 3, 4학년 전후해서는 정말 그때는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5학년, 6학년 이제 좀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정확성 테스트, 스펠링을 좀 알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가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중학교 가서 시작을 해도 사실 오케이인 지점이 있지만, 그거는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더 매체라든지 어떤 교육 자원에 있어서 이게 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도 견디기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고 때는 학습식으로 조금 더 정확성 올리는 테스트가 사실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과 같은 방식의 어떤 경험과 노출 방식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학습식 단어 정확성 위주였던 공부, 그리고 습득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5, 6학년 때 사실은 병행이 되면서 서서히 학습이 올라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 궁금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로드맵 짜두고 쭉 가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 애는 조금 빠를 수도 있겠고 우리는 조금 느릴 수도 있겠군, 이 빠름과 늦음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방금 큰 그림 안에서 조금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이제 홍콩 스타일에서 어떤 로드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제 들으셨던 또 내용이 좀 괜찮았으면, 혹은 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또 저희 집에 또 이렇게 김해 내려오게 되면 찍을 게 재밌네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홍콩TV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홍콩! 굿자!